그러니까 어쨌든 오물풍선도 그렇고 대북전단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김동연 지사의 대답 중에 하나가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하면 거기 특사경이 가서 그 대북전단을 뿌리는 분들을 좀 제재하거나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저는 김동연 지사 나름대로 솔루션을 내놨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김동연 지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어떤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면 어쨌든 접경지에 있는 주민들이 확성기가 제기되면서 따르는 그 소음과 그 고통 그리고 또 어떤 굉장히 불안해하는 심리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여야가 어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단 제가 볼 때 머리를 맞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는 김경일 파주시장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액션을 좀 과하게 한다고 하는 부분이 물론 접경지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들을 어떤 중앙 정치라든가 경기도 이런 데 와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그 공포를 굉장히 선동하거나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좀 민주당 의원들의 저는 어떤 접근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게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통일 정책, 이 어떤 대북 어떤 제재 정책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보면 북한에서 어쨌든 도발된 거, 핵 도발에서부터 여러 가지 오물풍선, 그다음 무인기 도발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도발이 이어져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최소한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모든 책임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만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보면 사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자격이 있는지 북한의 대남 정책만 옹호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접경지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어떤 불안들을 김동연 지사 나름대로 풀어나가는 건 좋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문매를 맞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나름대로 국회의원이라면 나름대로 이 대북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풀치고 있는 어떤 대북에 대한 어떤 제재 방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창원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뭐로 할까요? 군사적 위기 상태, 이 상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약간 관리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로 평화를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물론 평화 중요하지만 평화를 지금 말할 때인가? 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가면은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진영 대결 논리에 빠져버리거든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본 화면도 그런 화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논란의 시작점이 대북전단이었고, 근데 이것을 법으로 막으려고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뒤집히면서 지금 못 막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다면은 뭐 도지사가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을 갖다가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표현의 자유 속에서도 그 위험구역 설정이라고 하는 타협을 이뤄낸다면 일정 기간 동안 대북전단을 갖다가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인데 서로가 자기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타협점이 생기겠습니까? 그 속에서 피해를 보는 거는 접경 지역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오늘 추가 질의 시간에 이 위험구역 설정과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국회에서 풀어갈 수 있을지를 좀 더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고 진영의 논리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접경 지역의 위험구역 설정을 어떻게 하면은 표현의 자유를 막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나왔으면 싶습니다.